네, 반갑습니다. DS경제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옥순이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화폐 섹터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인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진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오늘 종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바로 상황 살펴보고요. 자, 오늘 코너아이, 쿠콘, 웹캐시, 유라클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화폐 대장주로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유라클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유라클은요, 어떻습니까? 장중에 정말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29%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기존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아비규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더불어서 세력과 재료가 어떤 관점에서 주가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강력했던 재료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을 안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재료 소멸 기사가 나와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된다?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료 소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재료가 세력이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모멘텀을 정확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추세를 깨지 않았는지 세력 이탈 여부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해석했을 때 코나이가 상승 추세를 깼냐 안 깼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 차트적인 해석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이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지금 깨지 않았고 말 그대로 주가를 띄어 올렸던 요 구간 있죠. 장대 항원 처음 쏘아 올렸던 요 신호탄에서 요 지지선 중간 지점을 딱 받쳐주는 요 구간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세력이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를 반등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세력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거래량과 함께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털고 나갔냐?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하긴 했으나 다 털고 나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력이 이 지역화폐라는 재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용을 하고 다 털고 나간 건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여기서 정리를 할지 모아갈지를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 깨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자 보세요. 3만원 부근대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많은 손실을 지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대감 때문에 끌어올렸던 기본소득을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료 소멸인지 여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가를 급락드렸던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에는 대선 공약 철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기사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본소득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출처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떠도는 말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이 살펴보니까 이유가 중도층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을 하겠다고 이 지역화폐가 기사에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오늘자 기사고요. 불과 4월 2일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소상공인 만나서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주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이 경제 위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소상공인을 정책상 안 떠받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는 2주 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되는 정책들을 같이 발굴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지역 카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마무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덧붙여볼게요. 지역 카페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보세요. 구체적인 항목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재료 소멸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출처가 없는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이재명 전 대표는 소상공인을 만나서 지역 카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내놓진 않았죠. 그러니까 둘 다 불확실한 겁니다. 뭔가 확정적인 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아예 안 한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닌 지금 상황은 중립의 상태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과 2주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짝 얹히게 되면 이 소상공인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원리상 지금 소상공인 무너지면 경제가 다 망가지는데 이거를 안 떠받치고 지역 카페를 활성화를 안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재명 전 대표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포퓰리즘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중도층에 포함이 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으며 이 지지층을 흡수를 안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거는 제 논리상 이거는 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팩트만 놓고 보면은 기본소득 공약을 안 한다라는 공식적인 오피셜도 없었고 2주 전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립적인 상태가 지금이 맞다라고 판단을 들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봐봐요. 세력이 아직 다 이탈을 안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가를 띄우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개미들을 눌러주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물량 털기를 이어진 거다. 그렇다고 세력이 다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력은 어느 정도 이탈을 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소상공인을 만난 것처럼 대책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지만 아예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지금 추세상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3만 원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을 줬을 때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죠. 지금상.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우리는 적어도 한번 들어올릴 때 물량을 어느 정도 불안하게 되면 털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한번 강하게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재진입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면서 대응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 카페 관련주 지금 핑거나 쿠콘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서 얘네를 왜 살펴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서 수익 구간을 이쪽에서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핑거랑 쿠콘을 지금 왜 살펴봐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핑거는요. 쿠콘과 함께 지역 카페 중에서 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이탈도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세력 이탈이 크게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모멘텀까지 오늘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요인도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금융권과 관련해서 STO 디지털 금융을 본격 추진 기대한다는 소식 때문에 쿠콘 같은 경우는 핑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접합점이 생긴 건데요. 핑거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 카페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자 코나와이와 제조덱에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핑거가 바로 STO 토큰 증권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겹쳐지게 되면서 주가가 지지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잠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자, 코나아이는 지역 카페 대장주죠.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 이럴 때는 주가가 빠져도 지지를 해주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추세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핑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반등 요인이 살짝 적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STO 토큰 증권에도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중적인 교집합을 마련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많이 빼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나 웹캐시, 유라클은 같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저희가 잡아드리는, 저희 무료 공부방에서 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조금 다른 걸로 수익을 낼게. 조금은 코나아이나 유라클, 웹캐시 손실을 보더라도 나머지 올릴 수 있는 걸로 수익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핑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뭡니까? 그만큼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큰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옥순이는 강조컨대 저출산과 일자리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기에 여러분들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잡고 가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영상 뒷부분에 옥순이가 일자리 저출산 관련해서 핵심 기업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요. 저는 이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이 지역 카페가 충분히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다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후보 등록 시작하고, 그리고 대선 토론회 때 공약집이 나오게 되면서 언급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대응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저점을 잘 잡아서 평단가 낮추고, 아니면 두 번째, 오를 수 있는 저점에 위치하는 관세 피해주라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토큰, STO 관련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새로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자, 결국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놓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락과 변동을 주는 거를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면 물타기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 구간을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늦게 사 고점에 물리니까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또 못 도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차트상으로 저점 구간을 계속 미리미리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차트도 미리 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벡트, 교육 정책주로 묶어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오늘처럼 흔들리는 구간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무료 공부방에서 010-5017-9028 숫자 2번 보내주시면 관련된 차트와 분석, 그리고 시장 방향성 모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급락을 줄 때 가장 흔들리는 게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이 실패하는 원리는요, 그런 감정적인 요소로 매도 물량을 던지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매도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만큼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고 흔드는 구간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을 내느냐, 좋은 종목을 팩트 체크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거를 주식의 기본 아무 감정 없이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분산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익을 내게 됩니다. 오를 때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가도 내리게 되면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매수할 때도 내가 이거를 올라탔을 때, 그리고 내려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내가 이거 뭐 올인을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흥분을 가라앉히고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컨트롤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멘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계좌는 불러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요. 자, 지금처럼 수익을 계속 내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저점 매수했기 때문에 많이 안 흔들리기도 했는데, 미리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평단가 낮추면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타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아니면 혹은 다른 걸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서 원금 회복하고 수익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계좌 불어나니까요. 옥순이와 함께 하면서 오늘처럼 급락장에서도 옥순이가 팩트 체크하면서 심리 케어까지 저희 15,700분이 함께 해주시는 무료 공부방에서 거듭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잘 잡아가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고 버텨야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력이 이탈을 한 건지 재료 소멸인지 그걸 옥순이가 모두 오늘처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재명 테마주, 자, 더불어서 우리의 공동정책은 모든 의원들이 언급할 수 있는, 후보들이 언급하기 때문에 대선 내내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제가 또 잡아놨으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동정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대선 잠정 결정 6월 3일, 그리고 우리 증시는 코스피 2400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온통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코스피 하락에도 강력한 쏠림 현상은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정답이구나. 자, 그런데요, 주린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 와중에도 너무나 많은 형준표 테마, 일자리 테마, 이재명 테마, 한동훈 테마, 저출산 테마, 도대체 너무나 많은 이런 테마와 종목을 타고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급등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혼란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인 방향성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저희가 뭐라고 했죠? 6월 3일까지 정치 테마주가 너무나 많으니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정치 테마주 첫 번째로 이렇게 하세요. 정치 테마주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급등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태도는 실시간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타점을 가지고 급등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10% 수익률 구간을 잡았다 하면 그걸 단타로 치고 빠져나오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달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2달 동안, 그동안 대선은 1년 정도의 구간을 달릴 텐데 이거를 2달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마당에 지금 우리 증시는 선택지가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강한 수급만큼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요. 10%에서 20% 정도만 수익을 내면 또 기다렸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머릿속에 큰 카테고리를 넣으세요. 자, 저희가 무료 공부방에 이거 안내해드렸죠. 일단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시고 캡처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저희 공부방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017-9028 숫자 2번 누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이 움직일 때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후보 테마주는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출마 선언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테마주도 상당히 좋지만 두 번째 정책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자리랑 저출산 문제는 보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관련주,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게 뭐죠? 저출산입니다. 이거를 언급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는 대선 전후로 계속 관련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대책을 작년에 내놓게 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급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저출산 관련주는 꾸준히 언급될 것이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관련주 어떻게 넣어드렸습니까? 꿈비,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등등 저출산 관련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타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요? 꿈비는요, 아동복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4월 4일부터 저희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지 보시게 되면 꿈비는 9,100원부터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4월 4일에 추천을 드렸던 게 점상 해버리면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숨에 점상을 하게 되면서 갭상승을 하게 되면서 13,459
490원까지 찍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출산 관련주는 모든 공통 관련주랑 엮이면서 대선 정책과 마련이 연관이 되면서 꾸준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재료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저출산, 일자리 관련주라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 차트상에서도 보게 되면 주가를 충분히 밀어냈죠. 밀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대선 가도를 달릴 남은 2달 동안 상승해야 될 구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이 언급이 안 될까요? 계속 언급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1순위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겨우 저항대 한번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언급될 때 동안 남은 2달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결국에 타이밍의 문제다. 언제 동안? 최소한 2달 동안.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2달 동안 분명히 조정은 줄 수 있죠. 2달 내내 계속 점상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차트상의 위치도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고, 그리고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대선 일정에 따라 수급이 몰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디쯤 왔는지를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테마주의 전체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는요, 4월 초죠. 초기 매집 시기예요. 아까 보셨듯이 저출산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초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등록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갈리죠. 어떻게 갈리냐? 각 후보별로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고 우리는 뭐죠? 저출산과 일자리를 웬만하면 좀 공략하는 게 좋겠다. 왜냐? 꾸준히 언급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걔네가 지금 초기 매집 시기를 거치고 있는 단계니까 급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가 뭐죠?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일자리 정책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증가될 때마다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추가 폭등 구간이 또 첫 번째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또 본격적인 상승은 또 옵니다. 언제가 되냐? 뉴스에 집중 포화가 되겠죠. 그러면 상승 가도를 올릴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때 안 해도 돼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저희가 정치 테마주로 저희 채널에서 수익 구간 챙기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게 DSC 인베스트먼트, 코나이, 아가방 컴퍼니, 대상홀딩스, 쿠콘 다 이거 뭐예요? 정치 테마주죠. 그죠? 얘네가 저희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4월 4일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 잘 보세요. 저희가 4월 7일에 또 언급 드렸던 게 있죠. 지역 카페는 이재명의 상징이다. 이재명 테마주, 정책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콘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면 더 좋고 정책이면 정책대로 언급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힌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언급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대에 타점을 언급을 드리죠. 쿠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픽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걸러내느냐? 일자리랑 저출산만 구별을 해서 하나씩 분포시키면 됩니다. 타점 잡아드리죠. 종목 잡아드리죠. 그럼 적립해요. 그러면 쿠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률 이렇게 나오죠. 빼는 건 언제 빼나요 하면 정치 테마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죠? 저희가 타점을 잡아드리면 그날 안에, 그 다음 안에 상한가를 치거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욕심내지 말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언급이 되고 정치 테마주 뭐죠? 급등락을 같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요. 나는 정치 테마주 변동성 크니까 10%만 타점 잡아서 먹고 나올래. 이 정도면 제일 그냥 보수적으로 전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자리랑 저출산은 계속 언급이 될 거고 한 번 오를 때 빡 오르니까 수익 챙겨서 나오고 거기다가 저희는 저점 잡아드리는 거니까 요거 저점 타고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지금 저출산, 지역 카페, 정책 관련주를 쫙 깔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웹캐시랑 오픈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 카페랑 정책 관련주죠.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 저출산 관련주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걸 보면 여러분들도 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도대체 뭘 사야 돼? 하면 저출산, 일자리, 이게 공통적인 걸 계속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요. 어차피 정치 테마주는 같이 갑니다. 저출산, 일자리 중에 한 두세 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타점 잡아줄 때 들어가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오늘도 4월 7일 상한가 종목을 보게 되면 자,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돼. 홍준표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좋다 이거야. 그런데 공통 분모를 보면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 특히나 정책 관련주, 일자리, 지역화폐, 일자리, 저출산. 보이시죠? 요거를 뽑아내면 됩니다. 원티드랩도 좋고요. 그러면 원티드랩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물었을 때는 이게 급등락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시간 무료 공부방에서 그걸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실시간에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 타점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늘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간 타점 잡아주면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한 10%만 먹고 나온다 생각하고 털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급등락이 심한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거릴 수 있으니까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오늘 마찬가지로 4월 7일 수익 구간 질비돼 있는데요. 꿈비 마찬가지죠. 오픈롤, 윌비스, 아가방 컴퍼니 구성돼 있는 게 포진돼 있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꿈비 마찬가지로 꿈비, 코나아이,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해주면 돼요. 타점은 여기서 추천주, 시그니처 추천주로 나갈 때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으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한 7개나 10개까지는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책주 위주로 정책주는 꾸준히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를 가져가 주세요. 자, 오늘 또 보면은 공통적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DSC 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 마찬가지죠. 꿈비, 원티드랩 다 일자리.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상황이 돌아오고 있냐? 당 대표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금요일 시장직 사퇴한다. 대선 출사표 지금 던지고 있죠. 대선 초입 구간 후보 등록 구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도 대선 일정표 짜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후보 등록하고 있다라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자, 지금 이슈들이 계속 쏟아나오고 있죠. 언제 사퇴한다느니, 언제 후보 등록을 한다느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 거론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후보들이, 잠룡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곧 있으면 8일이나 9일쯤에 대표직 사퇴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남은 구간들이 많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후보들이 정책 관련 발언들을 하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더 저출산과 일자리는 폭등한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저점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수익 구간 챙겨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이슈가 떠오르는 거 첫 번째 구간밖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지율 오를 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정책 관련주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 오늘처럼 보여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를 구간들이 너무너무 질비하다. 대선 출마 시사하는 언급들, 공약이 나오게 될 때마다 테마주가 들썩들썩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지지율이 급등하는 그 타이밍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진입하는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주가를 지금 연달아서 특히나 아가방이나 원티드랩이나 일자리 관련주들이 갭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니까 조만간에 또 눌림목을 줄 거예요. 그럼 눌림목을 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실시간 공부방을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010-5017-9028에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끝이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타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10% 내시면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 3일씩 급등하고 거래량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고요. 그러면 언제 매도 타이밍이냐? 일단 후보 테마주로는 당선 유력 이렇게 나올 때가 보통의 후보 테마주들인데 우리는 어떻다? 일자리랑 저출산은 계속 가야 되니까 어떤 추이를 따라가느냐? 세력 이탈을 확인을 하면서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 하기는 당연히 어려우니까요. 자, 저희가 그거는 저희 실시간 공부방에서 어느 구간에
수익과 매도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큰 사이클의 고점 신호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씩 수익 낼 수 있는 저점 구간을 안내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큰 사이클 정도는 저희가 흐름을 잡아드리니까 교차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종목 섹터를 추이를 골라내는지를 좀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몇 개 공통적인 거를 추려서 뽑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 15,000분이 함께 해주시는 저희 공부방에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책주는요, 아마 최대 수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섹터는요, 이재명이 당선이 되게 되면요, 1년간 동안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맥주가 급등을 하겠지만 결국에 정책주의 시간은 계속 길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꿈비, 아가방 컴퍼니, 원티드랩, 오픈롤 같은 종목들이 폭등을 한 거는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더욱 저희와 잘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야무지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정책입니다. 저출산은 누구나 중요한 거 알고요. 일자리도 누구나 중요한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타점은 저희가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 선택만 잘 추려서 하면 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역화폐 일단 여러분들이 놓쳤다면 꿈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웹캐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픈롤 기억해 주시고요. 코나아이도 기억해 주시고 원티드 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들어지는 실시간 타점은 또 내일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무료 공부방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셔서 옥순이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에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급등할 수 있는 게 좋지만 2달 동안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 일자리, 저출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